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05년 11월 20일 유암 장지연은 황성신문의 논설 시일야 방성대국을 싣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 체결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조약이었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국은 이날 목놓아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장지연은 황성신문의 사장 겸 주필로 있었습니다. 몇 대목을 보겠습니다. 장지연은 이 글에서 먼저 조약의 불성립, 조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대황제 폐하의 강경하신 성의로 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그 조약의 불성립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고종이 그 조약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조약 자체가 무효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장지연은 조정 대신들을 신랄하게 질타했습니다. 저 돼지와 개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익만을 바라고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두려움에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장지연은 을사조약에 찬성한 외무 대신 박재손 같은 을사오적은 물론이고 참정 대신 한규설처럼 조약에 반대했으나 조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대신들도 비판했습니다.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이 있은 지 104년이 흘렀습니다. 한 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오늘날 장지연과 같은 심정을 가진 국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대한국민 누구도 오늘날 한일 경제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이런 경제전쟁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수 조치란 설린우호 국제관계에서 명백한 적개심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송호근 교수가 일갈한 것처럼 지난 세기에 살인, 강간, 학살, 방화, 강제도역으로 점철된 가해자 국가이자 전범 국가인 일본에게 그걸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급부상한 중국, 틈을 노려는 러시아, 핵 보유국 북한의 위협 앞에 아베는 화려했던 제국이 일개 민주국가로 축소되는 위기감을 느꼈을 터라고 송 교수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을 들고 나오자 아베는 다시 한번 일본 대 대륙 이러한 원점을 되살려 전쟁 의지를 다지는 게 아니냐고 꾸짖는 겁니다. 이렇게 100년을 내리훑는 스케일과 관점에서 바라보면 고작 위안부 합의 파기, 징용 배상 판결 때문에 한국을 불신국가로 낙인 찍는 아베의 행동은 얼마나 졸렬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조정 대신들도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한다든지 당파적 생각의 진영을 가른다든지 하는 매국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금수조치와 불매운동으로 반일 캠페인을 이끌다가 만에 하나 미국을 등돌리게 만드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파기 문제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를 파기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 공유가 중단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심각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각한 파급 효과란 한미일 안보 동맹의 결정적 균열을 가져올 것이란 뜻입니다. 마이클 뮬러 전 미 합참의장은 중국 영향력 확대만 가져올 것이라면서 일본이 과민 반응하지 말고 한국이 문제를 헤쳐나갈 공간과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구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 부소장은 협정 파기는 한일 간 문제를 넘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 동맹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일 갈등에 관여하려던 워싱턴 기류가 한국을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다행히 청와대, 정부, 집권 여당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고는 있으나 파기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모든 게 끝장난 단계는 아닙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생각보다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의 똑같은 반격을 준비 중입니다. 일본은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기중기 같은 전략 물자에 대한 통제를 수시로 위반해 왔습니다. 이 점을 통렬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되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은 아닙니다.